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모멘텀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 분위기 간밤 미증시는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듯이 가상자산 시장 역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던 가운데 업종단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방산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가 종료됐다는 소식, 그리고 SOFC와 관련해서는 블룸 에너지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SOFC 관련주 흐름 개장 이후에 함께 지켜보고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난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앵커 브리핑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 어제 수급 특징입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이 물량을 받아냈던 건 보이시듯이 개인들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을 판 가운데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을 사들였습니다. 연초 이후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부담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증시, 이 과정 속에서 수급 이탈과 함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렸던 건데, 목요일까지 지수 흐름을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듯이 블랙 먼데이 이후 반등의 화요일, 그리고 다시 어제 3.6%의 약세. 주봉으로 보자면요, 낙폭은 사실상 1%대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이번 주에 8%의 등락, 롤러코스터 시장을 지냈던 건데요. 증권가에서 이런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죠. NH투자증권은요, 강세장의 조정을 좀 복귀해 보면 주도주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차익 시현과 수급 이탈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현재는요, AI 수요 자체 붕괴, 그리고 또 구조적인 성장성 훼손 스토리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런 만큼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월요일 하락, 화요일 반등의 흐름, 어제의 낙폭 이후 오늘 이를 일부 만회하느냐가 추세가 살아있다, 이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국내 관련 지표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EWI ETF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마감. 야간 선물은 0.61% 빠지면서 하락 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한국 증시 주요 지표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전자닉스, 반도체 업종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굵직한 축이다 보니 반도체 이야기를 꼭 해야겠죠. 앞서 어제 외국인이 역대급 매도세를 보여줬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는 전자닉스에 집중이 됩니다. 전체 매도 규모 중에 4조 원 넘는 규모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고, 이 두 종목에 마찬가지로 각각 2조 5천억 원, 1조 3천억 원 넘는 매도세가 집중이 됐던 겁니다. 어제 이 자리 앵커 브리핑 통해서 미리 강조해드렸던 두 가지 재료, 엔트로픽발, 소프트웨어 쇼크의 여진, AMD, 알파벳 등의 실적 실망감이 차익 시전의 빌미가 되었던 건데요. 다만 여기서 드는 생각, NH투자증권의 코멘트처럼 주도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주요 발언들에서도 좀 느껴집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올해 자본 지출을 대폭 올려졌습니다. 이는 인프라 기업인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퀄컴 역시 물론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는 역시나 메모리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 최근에 인텔의 리프탄 CEO 역시 2028년까지 메모리 부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간밤 나온 뉴스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의 보도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디인포메이션 소식통을 인용하며 메모리 칩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올해 신형 게임용 GPU 출시를 연기했다는 보도까지 내놓습니다. 이렇듯 메모리 부족에 대한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주의 반등 여부, 미국 증시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하락의 배경,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 보이시듯이 간밤 미증시 반도체주는 혼재가 된 모습입니다.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증가 속에서 장비주는 그래도 일부 빨간불을 켜냈지만 메모리주 안에서는 샌디스크가 밀리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와 AMD도 약세를 지속합니다. 그렇게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아마존 실적이 좀 중요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9% 급락 중입니다.
매출은 지난 4분기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을 밑돌았고요. 세부적으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AWS 매출 역시 보시듯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시장이 주목했던 건, 놀랐던 건 어제 알파벳처럼 자본 지출 전망입니다.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요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가 1,470억 달러 수준인데 이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올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마찬가지로 수익성 우려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 중인 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개장 이후 아마존의 시간외 주가 흐름, 여기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전반적인 위험 신호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 역시 함께 같이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포착된 또 한 가지 흐름, 바로 내수, 가치주의 로테이션입니다. 대신증권의 코멘트도 함께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면 증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 부담과 함께 로테이션, 가치주로 이동하는 자금에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미증시에서도 최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 보니 수전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특징 업종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유통, 의류, 호텔과 레저, 화장품 업종 강했습니다.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둔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와 한일령 반사 수혜가 보이시듯이 내수 업종의 수급을 자극했고요. 여기서 유통주는요.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입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클릭 한 번에 문 앞으로 배송되는 생필품 정말 편리하죠. 그렇다 보니 유통업 비중 추이를 보면 온라인과 대형마트의 이 차이, 점유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8일 유통업 개정을 당정이 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 역시 관련주 차원에서는 주시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뉴스가 크게 하나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54년에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핵 통제에 마침표가 찍히게 됐습니다.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가 연장 없이 12시를 기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뉴스타트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수를 상호 제한하고 검증 통제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핵군축 조약인데요. 종료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 핵경쟁 체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뉴스타트 연장보다는 이 조약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이후에도 양측이 협정 준수를 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는 글로벌 긴장의 시대의 도래 또 다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방산과 관련해서는요, 안급의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사우디를 찾아서 K방산 세일즈에 나서게 되는데 사우디 세계 방산 전시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캐나다 국방 조달 장관을 또 만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일정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포로 교환 합의 등은 있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대동그룹주는 대동기어의 전기차,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시간에 애프터마켓까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별개 모멘텀이 있는 대동그룹주를 제외한 재건주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아마 궁금해하실 건 앞서 설명한 지수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일 겁니다. 바로 반종민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체크해볼 이슈들이 많습니다. 아마존 실적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부쩍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코스피 주간 등락률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월요일 블랙 먼데이 5% 넘는 낙폭을 보여주다가 화요일에는 이보다 더 많이 만회를 하면서 우리 시장 참 강하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목요일에 결국 또 한 번 3.8%나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한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위아래 변동성은 8%입니다. 참 변동성이 큰 시장. 과거의 폭락장 데이터를 좀 분석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데이터들이 좀 포착이 됩니까? 먼저 이게 딱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순매도세하고 개인 순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그 기록을 한 게 전일 기록을 한 게 역대 좀 최대를 보였더라고요. 근데 2월 그 2일에도 엄청났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더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때 이제 뭐 하락을 했던 요인들을 했을 때는 케빈 워시에 대한 그 쇼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한다면 그 부분들이 그 화요일과 수요일은 좀 이 부분들이 좀
없어지면서 그 반등을 좀 세게 보였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작용해서 분위기를 좀 연출한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전일에도 분위기가 같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많았던 시기들을 좀 확인을 해본다 한다면 2025년 11월 14일 그리고 21일 때 있었는데 이때 당시 때는 AI 거품론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그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1년 2월 26일, 5월 12일, 그 8월 13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을 때는 2월에 미 국채 금리가 1.6%를 갑자기 돌파를 하면서 좀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당시 때 5월에는 4월 CPI 급등을 나면서 긴축이 좀 부각됐었고 그리고 8월에는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던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때와는 좀 현재 결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는 좀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외국인 순매도 큰 시기 기준으로 좀 확인했을 때 2월 26일과 5월의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좀 걸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8월 13일의 경우, 그 2021년 8월 13일의 경우에는 3,170포인트로 좀 종가가 마감됐을 때 한 달 뒤에 일부 좀 만회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좀 하락을 했었다.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 모건 쪽에서 반도체 겨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기억나네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1월 14일 그리고 21일 때 그때도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펼쳐졌을 때 또 주가가 빠졌고 그 이후로부터 회복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좀 더 하락폭을 보이게 된다 한다면 단기간 좀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월요일과 좀 결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월요일에 워시 쇼크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자리를 앉아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갑자기 좀 바뀌었고 그걸 통해서 회복세가 빨리 나왔던 점이 있었는데 이번은 조금 월요일과는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또한 AI 거품론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하고는 지금 내용은 조금은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증시 분위기에 따라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금요일 현지 시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밤 사이에 그 미 증시가 좀 하락을 했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 분위기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금요일 이제 현지 시간에도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 한다면 월요일도 좀 더 그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워낙 우리 시장이 강했다 보니 자체 모멘텀이 강했다 보니 미증시의 영향을 안 받는 듯 싶었지만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 소위 말해서 난도가 좀 높아진 모습인데 지금 시간을 거래서 아마존도 10% 넘게 밀리고 있고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는 그 반발 매수세 유입이나 그 이벤트적인 내용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과연 활용을 할 수 있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또 빨리 변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증시 변화도 빠르고 오전과 오후도 빠르고 시간별로도 지금 굉장히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의 난이도가 2월부터 굉장히 좀 급상승했다라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슈별로 결국은 그 투자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지금 추가 대응 방법은 기간을 좀 두고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적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어렵다 한다면 지금 또 설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좀 증시의 흐름들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벤트상 좀 변수가 있는 그런 상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다면 매수가 접근한 업종도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지금 아마존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 10% 밀리고 있는 이유가 자본 지출이 많이 늘었다는 맥락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빅테크 기조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아닌가 싶은 게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늘린다는 건 메모리를 더 쓰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뭐 반도체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업과 그 미국 쪽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를 통해서 내용을 봤을 때 기업과 기업 간에 계속 좀 그 투자를 많이 하는 이력들이 있고요. AI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 수치적으로는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투자가 일어났을 때 그 밑에 파생되는 그 업종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계속 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분기든 3분기든 계속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빠졌을 때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좀 민감도가 있다 한다면은 소보장 중심보다는 지금은 대형 그 투탑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 수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도 올해 좀 기대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회복세가 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뭐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뭐 비중을 늘려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약간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이제 산업별로 좀 구성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이제 물리적 요소와 가상적 요소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가상적 요소 쪽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물리적 요소의 경우는 계속 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향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필요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력이든 여러 가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과 전력 설비의 경우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는 업종 플러스 AI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고 그쪽에 좀 업종이 적합하니까 이 점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금요일 현지 시간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잡는 분위기도 좀 적용을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상 세계보다는 물리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 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지난주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스라고 부르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의 도전에 직면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이번 주에 큰 이슈로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 AI 소프트웨어주들의 주간 등락률을 보니까 오라클이 지금 19% 넘게 빠졌고 팔란티어,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까지 모두 10%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지난주 때 얘기한 건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했는데 지금 그게 좀 커져 버렸다 보니까 좀 영향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내용들은 미국 쪽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한 이제 기업별로 그걸 통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실제 미국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심 악화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AI의 에이전트가 결국은 세일즈포스와 뭐 오라클, 어도비, 뭐 컨설팅 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용자당 비용을 좀 내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서 그걸 자기화를 시켜가지고 만들게 된다면 여러 명의 일처리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그 독점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1인당 하나씩 이제 그 금액들을 받았던 내역들이 있다 한다면 이제는 꼭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 AI를 통해서 적용하게 되면 여러 명의 일처리를 대신해서 이제 대신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오라클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일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지금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핀테크 기업 중에 이제 클라르나의 경우에는 이제 사스 독립 선언을 했던 이력도 지난주 때 말씀드렸고요. 카카오도 독립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그 이용자당 비용을 받는 기업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자본 대비 그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익 구조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게 좀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금 모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몰락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거품론이 나오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AI가 빠르게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결이 좀 달랐던 내용들, 그렇다면은 그 작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1월에 나왔던 내용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투입 대비 수익이 안 나는 수익성을 거론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분위기였는데,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때는 일시적인 분위기로 반영이 됐다 한다면, 이번에는 사스의 모델에 대해서 수익성의 한계,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즉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과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만한 코멘트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수치적으로 제대로 확인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또 일부 그 조용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또 해소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어도비나 이제 기존에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존에는 이제 1인당 받는 구조로 갔다 한다면 이전부터 사용량 아니면은 생성 크레딧을 통해서 소모될 수 있도록 과금 방식으로 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AI가 발전을 했을 때 수익 구조가 좀 약해질 수 있으니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수익 구조를 좀 바꿔보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일부는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 대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대기업 쪽 위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실제 이제 중소기업이나 수익성 모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거품이 또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추후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AI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거면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도 되는 상황인 걸까요? 무조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그 AI 하드웨어 쪽은 이제 물리적 요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은 계속 지금 그 기업과 기업 간의 투자가 일어나면서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된다면은 그쪽에 대한 수요는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쪽 중에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독립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뭐 셉을 통해서 그거를 AIP 연동을 해서 받고요. 그걸 통해서 독립적인 구조를 또 연기시켜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즉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국내 관련된 대기업들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와 LG CNS의 경우에는 저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했던 부분들이 이제 삼성 쪽에 대해서는 삼성 가우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LG CNS의 경우에는 LG AI 연구원이 진행한 것이 엑사원입니다. 엑사원이고 그걸 결합해 활용해서 배포를 하는 게 결국 LG CNS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독자적으로 뭔가 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경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LG CNS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수익성 구조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LG CNS 구조 자체가 LG 그룹사에 대한 SI를 통해서 매출 구조가 탄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두 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LM이든 그 관련된 그 챗봇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성과 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 미국과 관련된 분위기가 같이 연출이 된다 한다면 그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 함께 확인해봤고 지금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로테이션 순환매입니다. 어제 보니까 시장에서 내수 유통 그리고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춘절 연휴 기대감 여기에 한일령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주를 좀 나눠보면 여행, 카지노, 호텔, 화장품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 업종별로 주목을 했을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호텔 카지노 쪽이 제일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수혜 가능성이 커서인가요? 예, 직접적인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 게 결국은 이제 모멘텀적인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수치가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하긴 한데 중국의 여행 전문 조사기관, 시장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관련 업계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보게 된다면 이번 그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략 한 23만 명에서 25만 명을 달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약 한 25% 급증한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그 호텔 카지노 쪽의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일 관계가 그렇게 좀 해소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령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자연재해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실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호텔 카지노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통적으로 3월 되면은 이제 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미리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중국 소비주 관련주의 경우에는 지금 호텔 카지노 쪽으로 좀 주목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호텔 관광 개발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호텔 관광 개발의 주요 매출을 확인을 해본다면 카지노 쪽의 매출이 60에서 70%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1월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카지노 드롭백과 순매출 그 방문객을 좀 작년부터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드롭백의 경우에는 작년 1월에 1,370억에서 4월부터 2,000억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2,615억 원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지노 순매출의 경우에도 작년 1월에 294억 원에서 3월에 300억 원, 5월부터 400억 원을 기록을 하다가 9월부터 500억 원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카지노 방문객의 경우에도 작년 1월에 3만 명 정도였는데 5월부터 그 5만 명 이상 꾸준히 유지하다가 1월에 5만 3천 명 정도 방문을 했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제 이제 한일령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롯데관광개발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랑 엔터도 좀 궁금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면 또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테고 다만 엔터는 좀 변수가 있는 듯 보이는데 이 두 업종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화장품의 경우가 좀 약간 각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은 뭐 최근에 그 뷰티 기업이니까 그렇게 상승하고 뭐 파마 리서치는 떨어지고 여러 기업들이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화장품의 경우는 일단 그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구매하는 케이스보다는 결국 수출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에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를 빗대어 봤을 때 그 중국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내용들보다는 중국의 그 수출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결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속성을 보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들어와서 화장품을 쓸어 간다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결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멘텀을 잡기 쉽지 않고 실제 수치든 여러 가지 사업적인 구조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화장품 공업 협회에 대해서 내용을 봤을 때 코로나 당시 때 이제 중국 화장품 쪽에 좀
그 화장품이 고도화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2025년 작년 중국 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한 57.4% 달하면서 이제 연속 상승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도 화장품이 고도화됐던 시기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판매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과연 쉬운 건지, 이거는 지금 계속 3년 동안 나오는 내용이들을 보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 탈중국화를 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탈중국화를 하면서 중국의 회복까지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도 ODM, OEM 업체들이 좀 더 수출에 대한 기대 효과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M, OE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엔터의 경우에는 뭐 계속 좀 12월 때부터 계속 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한일령으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영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최근에 뭐 BTS에 대해서 이제 공연은 뭐 중국 쪽에서는 뭐 하기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문화적인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출될 수 있어서 그쪽에 대한 내용들은 좀 논외입니다. 그렇지만은 BTS 컴백을 하는 시점을 앞두고 그걸 통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엔터 쪽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BTS 컴백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M이든 YG 엔터든 JYP 엔터든 그 주가의 흐름들이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모멘텀이 있고 BTS를 통해서 수치가 본격적으로 찍히고, 그리고 그 파생되는 아티스트를 통해서 그 특수 효과를 같이 노릴 수 있다 한다면 하이브에 대한 실적은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최선호주는 하이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